우리 미분이라는 걸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속도와 속도야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의 관계를 알면 돼. 자, 위치하고 속도하고 가속도. 자, 요 세 개가 이제 미분을 하면 바뀌는 아이들이거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아니,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거잖아, 이제. 그래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거지. 이제 이 거리라는 용어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위치라는 용어로 바뀌는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치에 너희가 일단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속력이라는 거는 평균 속력, 평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뭐야? 거리가 위치 변화요. 위치의 차이. 위치 차이입니다. 시간도 사실 시간이 아니고 각의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시간이 되죠. 시간 차이예요, 시간 차.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 그냥 평균이란 말 없이 속력이라고 썼던 거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속도라는 개념은 여기에 뭘 씌운 거야? 미분이 아니고 미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방정식. 극한이 있어야지. 여기 기울기에다 뭐 붙인 게 미분이라고 그랬어. 리미트. 리미트 붙인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던 이 속력이라는 이 개념에 여기다 리미트를 붙인 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저 속도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순간 속도라고 해. 순간 속력. 속력 속도 또 지금 속도로 쓸게. 요런 차이가 있는 거야. 여태까지 배웠던 속도라는 개념은 평균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순간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리미트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가 붙는데 그럼 여기 리미트의 대상은 뭘 리미트를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기호로 좀 쓰면 이런 거지. T2라는 시간에서 T1 이렇게 되는 거. 얘는 T2의 위치에서 T1의 위치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T2 빼기 T1 X2 빼기 X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극한은 뭘 써야 돼? T2가 T1에 가까워진다 하면 T1일 때 순간 속도 나오는 거고 사실 얘 반대로 할 수도 있긴 하겠지. T1을 T2로 보내면 T2일 때의 순간 속도를 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분모가 0 되면 얘네도 0에 가까워져요. 이게 우리 미분계수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분자에 적혀있는 x2, x1이 또 뭘로 나오는 거야? x가 이제 여기서는 t에 대한 함수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x2, x1이 뭘로 바뀌는 거야? T2 마이너스 T2 빼기 FT1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태 우리 배웠던 미분계수 시간하고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변수가 달라진 거지. 여태까지는 뭐랑 뭐의 관계였어? y랑 x의 관계였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이 y가 뭘로 바뀌는 거야? x로 바뀌는 거고 우리가 계속 쓰던 이 x가 t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미분은 y를 x에 대한 미분을 했던 거였고요. 지금부터 할 미분은 x를 t에 대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x에 대한 미분이 t에 대한 미분이에요. 이 x는 이제 분자로 올라갑니다. 바뀌었어요, 계급이.
자, 그래서 이 위치라는 걸 x로 써요 보통. 그리고 x는 t 종속 변수 t에 대한 함수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럼 이거를 어떤 거에 대한 미분이라고? 시간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이게 바로 속도가 된다. 속도 v를 쓰고요. 이거를 t에 대한 미분, 뭐 dx, dt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t에 대한 미분 dft, dt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 뉴턴 방식으로 쓰면 그냥 f 프라임 t라고 써도 되겠다. 오케이, 다 같은 뜻이야. 자, 그럼 여기서 또 당연히 t에 대한 미분을 하면 이제 속도가 가속도로 바뀌어요. 가속도는 대입이 쓰고요. dv, dt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걸 갖다 쓰면 두 번 미분한 이 기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적분을 해야지 하는 거고요. 그냥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자, 근데 위치가 지금 변수가 x 하나지. 네. 근데 너희 지금 위치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방향 그러니까 변이 맞죠? 변이 맞는데 여기 이렇게 돼? 이러면 이 위치 표시하려면 좌표가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x만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럼 뭐가 안 맞잖아. 안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좌표 평면에서의 위치가 아니에요. 수직선상. 수직선에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0 기준으로 여기 이 위치들을 그냥 x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운동이라는 건 무슨 운동이냐? 1차원 운동입니다. 2차원 운동에서의 미분 적분은 벡터고요. 벡터 미적분이기 때문에 기하를 배워야 되고요. 근데 그게 미적분에 살짝은 얽혀 있어요. 미적분에서 가속도 하면은 그땐 2차원으로 순서쌍으로 씁니다. 순서쌍으로 쓰는데 그것도 사실 벡터인데 벡터 얘기만 안 해. 그럼 뭐예요? 애매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미적분 할 때는 이제 미적분에서는 2차원 운동을 다루는데 수2에서는 1차원 운동만 다루는 거야. 1차원 운동이어서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이거 두 개만 나오는 거다. 네. 그리고 아까 내가 속력하고 속도랑 처음에 여기 속력을 썼었잖아. 이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 차이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다 물리 얘기나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물리하고 있는 어? 왜 물리하고 시각에 진짜 물리가 사람 나와요? 왜 뭐가 또 해요? 이렇게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 속도는 우리 V로 쓰고 속력은 S로 써. V는 이제 벨로시티고요. 물리고 속력은 스피드예요. 그럼 이뭔 차인데? 아니 또는 변이고 속력은 이거는 벡터고요. 이거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어떻게 쓰냐? 오랜만에 썼던 거죠. 맞냐? 반대. O랑 A 반대 아니에요? 모르겠어. 자, 아무튼 그럼 이 벡터는 뭐고 스칼라가 뭔데 또? 그냥 처음 시작한 지점에서 얘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어떤 값이고요. 속력은 크기만 있는 아이예요. 왜 그래요? 원래 약속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정한 거죠. 위치랑 변이의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속력은 정확하게 뭐냐? 속력은 속도의 크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에요. 그럼 방향이랑 크기가 같이 있다는 건 뭔데요? S 마이너스.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서 좀. 내가 근데 이렇게 깊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 단순하게 딱 한 문장 쉬워 물리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 적당히 나오는 게 저거는
한 단원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 1차원 운동에서 방향이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니?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밖에 없어. 플러스였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할 거고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속도를 물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속력을 물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시한 채로 그냥 다 양수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결론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실생활에서 속도, 속력의 차이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시속 100km로 갔다 하면은 이거는 속력에 대한 개념만 준 거야. 근데 나 시속 100km로 남쪽으로 달렸어. 이러면 이제 속도까지 알려준 거지. 어? 남쪽이라는 방향을 알려줬으니까 이 방향이 개념이 없으면 속력인 거고 방향까지 알려주면 그러니까 남쪽으로 100km 가나 북쪽으로 100km 가나 속력은 같은 건데 속도는 다른 거라고요. 속력은 100km로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서 속도는 얘랑 얘는 속도가 다른 건데 속력은 이 말 그대로 이 속력 크기만 보는 거니까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만 보는 거니까 속력은 같은 거라고요. 한마디로 남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북쪽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치 그런 얘기. 꿀말을 쓰냐 안 쓰냐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 이걸 깊게는 안 다뤄 여기서 수학에서는 물리가 아니어서.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물어봐. 근데 문제에서는 속도를 물어보냐 속력을 물어보냐 하면은 부호를 쓰냐 안 쓰냐 그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문제에서는 거의 속력 안 주지 않아요? 속력은 잘은 안 물어봐. 거의 속도만 물어보네. 방향 열심히 익히려고. 야! 자 필수에서 1번. 자 수직선. 자 이렇게 봐. 수직선이니까 1차원이야 1차원. 네. 좌우밖에 없어. 자 정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난 쉬워 되게. 물리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쉬워. 왜냐면 식을 주거든. 이게 이제 물리 문제가 되려면 이 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 수학 문제는 다 식을 줍니다. 알겠죠? 이 식을 구해야 되면 완벽한 물리인데요. 그거는 없어요. 그런 저도 너무 문제는 싫었어요 물리. 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만 하고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이게 뭔 말인지 일단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중학교 때부터 봤어 이거. T에다가 1초 넣으면 1초에서 위치 나오는 거고 2초 넣으면 2초에서 위치 나오는 거 이런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인데 일단 원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0,0이죠. 원점 지난다. 자, 내가 뭐라고 했어? 수직선이라고 했지. 웬 네. 0,0이 왜 나와? 그러게요. 그냥 0이지. 그러게요. 원점 여기서의 원점은 2점이야. 좌표 평면의 원점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0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x가 0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x가 0이려면 이 식이 0입니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8t가 0이다. 그럼 이제 t로 묶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9t 절반의 제곱이 아니구나. 368이지? 네. 그러면 3이랑 6이요. 3이랑 6이요? 자 그럼 이렇게 세 개로 인수분해 돼. 그러면 t 값이 0초, 3초, 6초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야? 0초일 때도 여기 있었다는 거고 3초를 대입해도 0에 있는 거고 6초를 대입해도 0에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럼 중간에는 어떻게 되는데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 이 그래프를 아직 안 그렸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완벽하게 설명 다 해줘. 얘 어떻게 움직여야지. 해주세요. 따뜻할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가로가 t고 세로가 x여야 돼. 왜냐면 여기 보통 y는 x 어쩌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는 가로가 x, 세로가 y였는데 지금 여기 x 자리에 t 적혀 있고 y 자리에 x 적혀 있으니까 세로축을 x라고 보고 가로축을 t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저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우리 0 되는 걸 지금 찾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수 있지. 네. 여선이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t 가로가 t 세로가 이제
x인데 0하고 3하고 6에서 나온 거잖아. 0이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그릴 수 있는 거지. 0, 3, 6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그래프는 이거긴 한데 그럼 실제 운동이 이렇게 움직인 거냐? 아니야. 뭐가 안 맞잖아. 실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이거 어떤 운동이야? 2차원 운동이야. 평면에서 움직인 거야. 근데 실제는 수직선에서 움직였다면 네. 그럼 실제 움직인 거 어떻게 움직인 거야? 돌아오고 다시 또 돌아오고. 자, 일단 시간이기 때문에 음수 쪽의 그래프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 원점에 출발해서 여기 3초까지 어떻게 움직인 거지? 여기가 몇 초? 2분의 4, 이거 저거 2초요. 2초? 2초 아니에요? 비율. 루트네. 아이씨, 아. 자, 멘트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실제 움직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0초일 때부터 3초 사이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옆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옆으로 펼쳐서 그려놓은 거야. 실제 움직임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움직임인 거야. 근데 이 수직선이니까 이걸 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걸 다시 이 x축 위로 이걸 이렇게 그림자만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네, 아무튼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인데 처음으로라고 했거든.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는 건 언제인 거니? 3초일 때인 거야. 0초는 왜요? 정제이던 순간. 정청. 출발 후라는 말도 있지. 출발. 아. 0초는 출발할 때 원점인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출발 후니까 0초는 아니고 0초 다음 처음으로 다시 원점 올 때는 3초 후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3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질문인 거다. 가속도를 구하려면 이 주어진 위치식을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하는데 미분을 2번 해야 되네요. 왜냐면 한 번 하면은 이게 이제 속도 벨로시티 나오는 거고,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 이게 이제 속도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그죠? 그럼 6t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네요. 네. 가속력도 있나요? 있습니다. 까면 저는 자, 그러면 이제 3초일 때 가속도니까 여기다가 3만 넣으면 돼. 네. t에다가 3 대입하면 a는 0이네. 문제는 쉽고 나오죠. 말고? 이거 설마 문제에서요. 진짜 무리할 때처럼 책 세워가지고 말하는 건 없죠? 안 나온다니까 그거는. 그쵸? 믿어요. 자, 두 번째 PQ에서의 위치가 각각 FT인 점이 있고 두 점이 있대. 이게 P가 이런 움직임이고 Q는 이런 식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자, 속도가 같아진다. 그러면 얘 속도 같다라고 식으면 되잖아, 이제. 그럼 속도는 이건 지금 뭘 준 거야? 위치라고 했어. 각각 위치가 각각이라고 했거든. 지금 이게 위치야,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1 넣으면 1초일 때 위치, 2 넣으면 2초일 때 위치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제 속도 같다니까 이걸 미분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네. F 프라임 T하고 G 프라임 T가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T 플러스 16 하면은 이제 2차 방정식 나와서 풀 수가 있네요. 3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서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래서 T는 마이너스 4하고 2 이렇게 두 개 나오네. 자, 근데 T는 시간이야. 그래서 T는 음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얘는 아닌 거고,
2초일 때 속도가 같은 거죠. 그때 우리 뭘 물어봤어? 자, PQ 사이의 거리 물어봤거든? PQ 사이의 거리니까 뭘 또 찾아야 돼? 2초일 때 위치를 두 개 다 찾으셔야 돼. 그래서 F2가 몇이고 G2가 몇인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몇 나와요? 그 다음에 G2는요? 10.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13. 13. 이게 위치. 수직선상에 -3이라는 위치에 있고 수직선상에 10이라는 위치에 점이 있다. 이 둘의 거리 차를 물어봅니다. 어려운데요? 아니야, 하다 보면 쉬워져. 할만해. 아니 가만히 있어. 그걸 쳐다보고 있어. 물좀 마셔야 돼. 선생님, 제가 어제 산책을 하는데요.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더워서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학교에서 아니면 어제니까 학교에서 아파트 사람들이 먹이 많이 주나 안 도망가던데요. 힘들어서 꼬리를 치고 있었어요. 자, 1-1은 했어? 네. 2랑 4. 내일 잘 나오네요. 30이요, 30. 30 안에서 있어요. 안 어렵지? 네. 할만하지? 근데 수지도 필수에는 2번 넘어갈게 일단. 자,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9T이다.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또 안 가는 것 같아 나 얘가.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일단 출발 후니까 T는 0보다는 큰 쪽에서 찾으라는 얘기고요. 네.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자, 이 말의 의미만 잘 이해하면 되거든. 자, 운동 방향은 뭐가 결정을 하는 걸까? 아까 뭐랑 뭐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 방향이? 또 그치, 속도랑 속도, 속력 얘기할 때 나왔지, 그치? 네. 그러니까 속도를 알면 운동 방향을 아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뭐랑 뭐밖에 없다고 했어? 방향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다고 했다. 그치?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이 운동 방향은 뿔마밖에 없으니까 뿔마가 바뀐다는 거지. 네. 뭐의 뿔마? 그리고 속도의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바뀌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 둘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이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고, 네. 그럼 이 사이 경계는 V가 몇이겠어? 0. 0이겠지. 네. 그치? 양수 음수가 바뀌려면 0을 거쳐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이 뭐라고? V가 0 되는 거 찾는 거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왜요? 얘가 V가 0 양수였다가 0 됐다가 다시 0일 수도 있거든. 아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전후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가다가 둘째도 똑같은 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미분합니다. 자, 그럼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그럼 이거 0 되는 걸 찾을 건데 는 0 하지 말고 인수분해 하세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t가 3일 때랑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자, 당연히 음수는 안 된다고 했죠. 3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겠죠. 네. 왜냐면 3보다 큰 값 넣을 때랑 작은 값 넣을 때 이 시계값이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그때의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3초일 때 가속도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를 찾아주셔야겠죠? 그럼 여기다 t에다 이제 3 대입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아니, 저물 좀 마셔봐도 되는데. 네. 아니에요. 두 번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T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FT하고 GT로 주어졌다. 자, T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T값의 범위 찾으시오. 자, 이번에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V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속도의 부호.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냐 이런 경우를 찾으라는 거거든. 일단 이걸 미분을 해서 속도식을 쓰면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얘도 미분해서 쓰면 4t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데, 자, 경우가 어떤 경우 있어? 양수, 음수도 있고 네. 음수, 양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또 두 개를 나눠서 풀어야 돼? 아니요. 반대 방향이 뭐가 더 좋을까? 곱해서. 그치. 그래서 곱한 게 0보다 작다 하면은 방금 얘기한 두 가지 경우를 한 번에 써주는 거죠. 네. 이렇게 쓴 게 이제 양수, 음수, 음수양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네. T가 2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 1 나오고 여기는 3이니까 1하고 3, 4,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속도 방향이 반대다 이러면 속도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곱이 음수다? 밑에 거 빨리 풀어보시고요. 왜 위로 던지냐? 뭐가 던져? 아, 이거 이해가 됐다. 밤에 냅두면 안 되는 가만히 냅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좋잖아요. 정신은. 그러면 우리의 존재도 없었겠지. 네, 제가 늘 물리 네. 때문에 쌤 물리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러게 물리 왜 이럴까 나한테 이렇게. 나중에 좋잖아요. 교수님 그럼 우리의 존재도 없었겠지. 촬영. 근데 나 진짜 좀 대단하다. 아 웃겨. 안 놀고 왔어. 오늘 참 대단하다. 다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풀었어요. 네, 넘어가. 왜 안 돼? 자, 필수 3번. 자, 지면에서 40m의 40m/s의 속도로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 t 초 후에 높이를 X라고 한다. 자, 이게 물리가 아니고 수학이니까 이렇게 그냥 식은 주고 시작이에요. 여기 뭐 물리 얘기를 다 여기 녹여 다 넣은 거다. 처음 속도 여기 적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력 가속도의 2분의 1 곱한 거지. 이건 물리 내용이니까 거기는 몰라도 돼. 그냥 식은 주고 시작이 항상 이렇게. 자, 최고 높이 물어봤어 일단. 자, 최고 높이. 어떻게 찾죠? 가속도 0. 가속도 0. 가속도 왜 가속도가 어떻게 0이 되냐? 중력 가속도는 계속 g로 똑같은 거네. 속도가 0인데 그거는 얘들아 속도가 왜 0이다가 바로 나오냐면 최고 높이라는 건 x의 최대값이지. 네. 그럼 그냥 이거 뭐 가속도 운동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이 x랑 t에 대한 식을 잘 봐봐. x가 t에 대한 몇 차야? 2차식이지. 그러면 2차 함수 값의 최대를 찾으래. 그럼 못 찾는 거야. 꼭지점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답 나오는 거지. 네. 이거 중3 문제이기도 해요. 고 고2 문제가 아니고 중3 때 나옵니다 이 문제. 나오죠.
그래서 그냥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 돼. 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속도라는 개념은 왜 나옵니까? 이거는 그러려면 이제 물체 움직임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야. 중력 때문에 올라가다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여기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방향이 이 제일 높은 위치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는 속도가 몇인 거야? 0인 거지. 그래서 속도가 0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물리 내용을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꼭지점 찾으셔도 되고 미분에서 되는 거 찾으셔도 돼요. 어떻게 할래? 그럼 굳이 왜 이걸 보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 찾으셔도 되죠? 이걸 받으시죠. 16 곱하기 5니까 80인가? 그러니까 80m가 최고점이고 이걸 미분해서 0됩니다로 찾아도 똑같은 거야. 네. 미분하면은 9이니까 그럼 t가 4일 때구나 라는 게 좀 빨리 나오죠? 4를 여기 다시 넣으면 80 나오겠죠? 두 가지로 다 풀이가 가능해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지면에 떨어진다. 자, 그럼 지면에 떨어질 때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x가 0인데. 그렇지.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0 되는 거니까 x가 0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x가 0 될 때 t는 찾을 수 있죠. 그럼 4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다 이러면 t는 4인가요? 8이겠죠? 0 또는 8 나오나? 0초는 아닐 거 아니야. 출발할 때도 여기였고 이 물체 운동 이해하면은 왜 8인지도 금방 알아. 올라갔을 때 꼭대기가 몇 초야 얘가? 4초잖아. 그럼 올라갈 때 4초 걸렸으니까 내려올 때도 4초 걸렸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내려올 때 시간이 8초라는 얘기예요. 이 8초일 때의 순간적인 속도를 물어봤는데 이걸 이제 지면에 다 왔으니까 멈췄는데 왜 속도가 왜 있죠?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면에 닿기 바로 그 직전의 속도를 충돌하는 그 순간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뭔가 약간 그렇게 충격량이 그래서 순간이라는 말이 찌질해 보인다고? 왜? 딱그 순간 약간 뭔가 별로. 지금 미분이 다 그 순간 얘기하고 있는데 극한이 올려? 극한이 지금 계속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찌질하다가 여태까지 찌질함을 계속 지금 더하가 아무튼 그래서 8초일 때의 속도를 구한다는 건 이 미분한 식에다 8 넣었을 때 구하면 돼요. 미분해놨죠? 여기다 네. 이제 t에다가 8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40 빼기 80에서 마이너스 40이지? 그래서 이 답이야. 왜 음수로 나왔어?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게 플러스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여서 음수로 나온 게 맞습니다. 만약에 속력을 물어봤으면 그냥 40으로 쓰셨어야 돼요. 시험 많이 남지 않았나? 사람이 한 달 넘게 남았다. 이렇게 시험 대비를 빨리 해야 쌤이 주신 문제 한거 풀었는데. 그래서 별로라고? 자, 다음 필수 4번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래프가 나왔거든? 제가 항상 과학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축에 뭐가 적혀 있는 건지 보는 거지. 자, 세로축이 x예요. 위치입니다. 속도인지 위치인지 잘 보세요. 일단. 위치, 세로축이 네. 속도가 아니고. 그러면 얘를 미분하는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물론 그래프와 속도가 되는 거지.
그 그래프를 또 미분한 게 가속도 그래프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미분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혹시? 못 그려. 미분한 그래프 못 그린다고? 저거 B랑 소점이랑 같거든요. 자, 미분한 그래프는 그리지 맙시다 그러면. 자, 그리지 마시고 그럼 얘가 실제로 움직인 그 운동을 여기서 표현을 좀 하자면 얘가 실제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으니까 이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 건가요? 그건 아니요. 아니라고 그랬지. 이러면 평면 운동인데 1차원 운동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왔다가 왔다가 다시 왔다가 그림자 왔다가 여기다 쭉 그림자 그렸다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 거야. 알겠지? 네. 이런 움직임이 어떤 거야? 그럼 뭐가 맞는 얘기 했는지 읽어볼게. 자, 기억.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그렇죠. 자, 운동 방향은 V의 부호다. 요건 말인데 속도의 부호. 오케이? 그럼 여기 이 그래프의 속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를 미분한 거라며. 그럼 이 그래프를 미분한다는 건 이 그래프에서 뭘 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네. 음수네. 그지? 음수지. 그 다음에 C일 때는 이렇게 생겼네. 양수죠? 음수, 양수니까 운동 방향 반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요. 자, B일 때의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B초일 때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냐? 아까 실제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 거라며, 그지? 여기를 딱 찍을 때가 언제야? B일 때지, 그지? 네.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올라가니까 B일 때 운동 방향 바뀐 거 맞죠? 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면 V 값이 0이지? V가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 바뀐 거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급 T가 D일 때 속도가 0이래. 네. 맞나? D일 때 속도라는 건 이 그래프를 미분한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0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요. 자, 0하고 F 사이에서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 했는데 자, 이 실제 움직임 아까 해봤잖아, 그지? 자, F 지금 이 전체 그래프 보는 거야 여기까지. 자,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원점 몇 번 지나요? 원점 두 번. 여기 한 번 지나는 거죠. 이렇게 와서 여기, 그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지나네, 그지? 그러니까 C일 때랑 E일 때 두 번 지납니다.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A일 때는 포함 안 되는 거고. 그래서 T가 C하고 E일 때 두 번 지납니다. 그래서 이만 틀렸네요. 그는 자, 여기까지가 순간 속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변화율 얘기 빨리 합시다. 가정이 없어. 하나 오빠. 가정이 없어. 자, 변화율. 가정이 없어요. 자, 변화율이 변화하는 양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분이라는 걸 내가 계속 뭐라고 했어? 리미트 기울기라고 했잖아. 네. 그럼 기울기는 뭔데? 변화. 기울기가 변화율이야. 그래서 여기에 평균 쓰면 평균 변화율이 그냥 기울기인 거고 순간 쓰면 순변한 게 리미트. 수비니까 미분계수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럼 이제 변화율이면 변화하는 양의 비율이니까 비율을 쓰려면 분수식을 써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럼 두 개가 있으니까 분수식을 쓸 거 아니니? 그럼 변화하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두 개가 뭐냐에 따라서 무슨 미분인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는 x가 변할 때 y가 변해서 dx, dy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이걸 리미트를 붙이면 이제 이걸 dy, dx라고 쓴 거고. 그러니까 x 변할 때, 가로 변할 때 세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는 거야. 그게 이제 기울기라고 했던 거였죠 처음에. 맞죠? 근데 이 x, y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죠. 네. 그 바뀌는 예를 지금 한번 경험했죠. 어떻게 봤어요? T. 시간이 변하는 동안 위치가 변하는 거. 이걸 이제 속도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고 위치가 변하는 걸 해봤어, 그치? 그럼 이거 말고 실생활에서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
다양하게 이제 변수들이 바뀔 수 있는데 분 왜 그러는 거야? 응? 자, 분모는 시간에 대한 변화는 고정을 시키고 분자가 아까 위치가 변하는 걸 확인했는데 길이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변할 때 넓이가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변할 때 부피가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이해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실제로 뭐 자동차를 움직인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기름의 양이 바뀔 수 있잖아. 부피가 바뀌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내가 풍선을 분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그것도 부피네. 뭐가 있을까? 뭐 컵에 일정하게 물을 따르고 있으면 컵에 이제 제일 꼭대기 있는 수면의 넓이가 바뀔 수도 있지. 컵의 모양에 따라서, 그죠? 네. 뭐 그런 다양한 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 값들을 계산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럼 제일 먼저 이 속도라는 걸 계산할 때 뭘 알아야 이게 문제가 풀렸니? 제일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 주어져야지 얘가 계산이 돼, 속도가. 기본식. 얘가 뭘로 적혀 있어야 돼?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야 뭐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야. 얘네 둘이 변화하는 비율이 있다는 건 x랑 t가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비율이 정해지는 거지. 얘네 둘이 관계식이 없으면 비율이 없어. 빵이야, 빵. 여기서 관계식이 있어야지 뭐가 비율이 정해지는 거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문제들도 다 뭘 알아내는 게 목표인 거야? 비율 관계식. L과 T의 이 두 변수의 관계식 찾기가 핵심 내용이에요. 알겠지? 길이와 시간의 관계식, 넓이와 시간의 관계식, 부피와 시간의 관계식 찾는 게 핵심 개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 자, 1초에 1cm씩 길어지는 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1초에 1cm씩 길어지는 원이 있대.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 그러면은 이걸 이제 시간과 r 길이의 관계가 주어진 거거든. 이걸 식으로 쓰면 돼. 뭐라고 써야 돼? 1초에 1씩 커진대. t초면 R 플러스 r은 1t 아니야? 그쵸. 그쵸. 2초면은 2cm. 2cm잖아. 3초면 3cm. 3초면 4cm. 근데 이게 결국 비율을 알려준 거지. 변화하는 네. 비율. 어? 분모가 t가 t분의 r을 준 거야. t가 1변할 때 r도 1변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r은 1t야 이렇게 돼요. 만약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여기가 2 되니까 r은 2t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말에 비율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항상 어떤 변하는 두 값의 비율은 여기서 출발이고요. 이걸로 식을 쓰고 뭐 우리가 원하는 식 만들고 미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뭐 만약 이렇게 바꿔볼게. 자, 1초에 2씩 길어지는 원이 있다. 1초에 2씩 길어져. 그럼 r은 2t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이 원의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세요. 순간. 어떤 순간? 뭐 t가 3일 때 순간 변화율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이 원의 넓이에 t가 3초일 때 순간적인 변화율을 한번 알아보세요.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넓이를 식으로 써야죠.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r이 2t죠. 그럼 r 대신에 2t 넣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제곱을 하면 4파이 t 제곱 되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순간 변화율,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항상. 이 식을 뭐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t에 대해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ds dt는 얘 미분하면
8파이 t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에다 t에다 뭘 넣으면 얘가 질문한 3을 넣으면 3초일 때 값이 나옵니다. 그럼 넣으면 24파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24파이만큼 커지는 역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필수 예제 5번에 남아 있네요. 저 가야 된다 선생님. 응? 저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고? 네. 안 되는데. 아 진심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영상으로 볼 거야? 네. 알겠어요. 둘째는 맞네. 자 이렇게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거든. 자 가로등이 있어 이렇게. 자 가로등이 있고 사람이 여기서 출발을 해. 여기 이제 서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움직여 이쪽으로 움직인다. 오케이? 움직이던 어떤 중간의 위치를 이제 표시하면 이쯤에 있다고 쳤을 때 얘가 이 가로등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럼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그림자가.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구하셔.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예. 자 여기 4.8m로 나왔고 이 사람의 키는 1.6m래. 그리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안녕히 계십시오. 영상 꼭 봐야 된다. 예. 자, 매초 0.8m씩 움직인대. 0.8m/s로 움직인다. 여기에 이제 시간과 길이의 관계가 나오거든. 이걸 풀어가지고 이 변수들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그럼 일단 t초 후라고 합시다. 지금 이 모양이 t초 후의 모양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t로 나타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t로 나타나지 않니? 1초에 0.8씩 움직이면 t초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라고 써야 돼? 0.8t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그때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찾아내야 돼. 이거는 어떻게 찾아? 이 다음은 이 그림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이 삼각형 안에 삼각형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런 모양이야 지금. 단순화시켜서 그리면. 그래서 여기가 4.8이고 여기가 0.8t인 거고 이거를 모르는데 얘를 알아. 1.6인 거야. 여기는 수직이고 수직이죠. 그럼 뭘 쓸 수 있니? 닮음 쓸 수 있죠? 닮음. 그럼 닮음 여기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면 자, 몇 대 몇은 몇 대 몇 되는 거야? 지금 이거랑 이거 그냥 바로 보이네. 보니까 1대 3이네. 그럼 뭐가 1대 3이야? 1대 3이야? 아니지. 1대 3이다. 맞아? 그럼 1대 3이니까 1대 2네. 맞니? 그럼 여기 L이라고 쓴 곳은 뭐라고 써야 돼? 0.4t라고 써야 되지 않아? 잘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거 L 산 다음에 자 L 대 1.6은 L 플러스 0.8t 대 4.8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내항 외항 곱해서씩 정리하면 L 값이 0.4t 이렇게 나올 거야. 지금 이걸 계산 없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1대 3이었으니까 1대 3인데 1대 2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 2가 0.8t니까 1은 0.4t야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이 그림자의 길이의 식을 찾은 거야. 그럼 이 그림자는 1초에 몇씩 움직였냐라고 알아보려면 얘를 이제 미분하는 거지. 그럼 0.4인 거지. 일정한 길이로 변하고 있는 거네.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일정하게 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2번을 설명한 거고요. 지금 1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물어봤거든. 그럼 그림자 끝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얘가 움직이는 속도인데 그럼 기준은 뭘까? 얘 어디서부터 어디를 보라는 거냐면 얘 처음에 여기 있으면 그림자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가 아주 조금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옆으로 조금 움직이면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조금 생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0초일 때 그림자 없다가 아주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요만큼 그림자 끝이 여기까지 움직인 거지. 기준이 여기서부터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조금 더 지나면 그림자 끝은 여기 와 있어. 조금 더 지나면 그림자 끝은 여기 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리를 물어보는 게 그림자 끝에 위치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끝에 위치를 물어보면 이 0.8t하고 0.4t 이거 둘을 다 더한 거를 미분하시면 돼요. 얘네 둘을 더한 1.2t가 그림자 끝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1.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1.2로 나와 있는 거예요. 5-1 똑같이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필수 6번은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게 나왔거든. 자 반지름 길이가 R이 2인 두 모양의 풀선이 있는데 얘가 매초 2mm씩 늘어난대요. 자, 이 말에 R과 T의 관계가 나타난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1초 지날 때 2mm 늘어나는 거야. R이. 2초 지나면 4mm가 늘어날 거고, 이거를 이제 T초 지났다 그러면 2tm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그때의 R은 뭐라고 써야 돼? 이건 늘어난 길이를 쓴 거고, 처음에 뭐에서 출발했어? 2cm에서 출발했거든. 근데 여긴 또 밀리미터네.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밀리미터로 쓸까요? 센티미터를? 센티미터로 쓰면 2 플러스 여기 뭘 써야 돼? 10분의 2t 써야 돼. 센티미터,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만들려면 10으로 나눠야 되지. 이걸 이렇게 밀리미터로 아니 센티미터로 쓰든가, 아니면 나는 밀리미터로 쓰고 싶다 그러면 쟤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20 플러스 2t 밀리미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저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요? 네. 이게 좀 더 낫겠죠? 뭐 이걸로 하셔도 되고, 근데 대신 단위는 꼭 잘 맞춰야 돼. 얘가 물어본 게 뭔지. 자, 첫 번째 건널비의 변화예요. 이렇게 가다가 R이 3cm가 되었대. 그때의 건널비의 변화율 ds dt. 두 번째는 그때의 풍선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dv dt. 두 가지 계산하는 거거든. 자, 일단 건널비하고 부피식을 찾으셔야 돼요. 자, 건널비가 어떤 공식이었는지 기억이 날까요? 아니요. 자,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었고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자, 이것이 기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주면, 너 이제 미분 배웠잖아. 이거 미분하면 얘다.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 나와요. 나중에 이제 적분까지 배우면 얘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9의 건널비 S는 자 R 자리에 뭐 넣으면 돼? 이거 넣으면 되는 거지. 4파이 20 플러스 2t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아니? 자, 그럼 이제 t에다가 이거 이제 미분을 해야 돼. 자, 미분 ds dt. 자, 미분할 때 앞에 개수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4파이 냅두고, 자, 이걸 미분할 건데, 또 전개해서 미분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걸 합성함수 미분처럼 생각하면 그냥 x 제곱 미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은 2x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여기가 이제 x가 아니고 어떤 x에 대한 식, 지금은 t에 대한 식이어서 얘를 속미분한 결과값을 옆에다 곱해줘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이 안의 식을 미분하면 2가 나오죠. 여기까지 써야지 미분이 끝난 거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떤 특정한 t 값을 대입해야 되거든. 얘가 물어봤을 때의 시간. 그 시간은 시간으로 안 나왔고 r이 3cm 될 때라고 했거든. 그럼 이게 3 되려면 t가 몇 초야? 이 값이 30인 거지, 30. 그러니까 얘가 실대해야 되니까 t에다 5 넣었을 때. 그럼 여기다가 t에다가 5 넣은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이냐 이거? 30이지? 아, 답이 cm로 나와 있네. 자, 48 파이하고 지금 여기는 단위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우리는 밀리미터 퍼 제곱이니까 48? 480인가 본데요. 이거 안 맞네. 이거 30이잖아. 480인가 본데. 얘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거기 답보다 100배 차이 나요. 센티미터 이걸로 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답을 적힐 거고 이걸로 하면 이제 이렇게 100배 커진 값이 나와요. 얘로 했어야 됐나 봐. 센티미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걸로 다시 부피는 다시 해볼게. 자, 두 번째 이제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제곱이니까 r 대신에 얘를 넣습니다.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3분의 4 파이하고 2 플러스 5분의 t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해서 t값 넣으면 돼. 자, 미분 얘도 3분의 4 파이는 그냥 냅두고 이거 x 세제곱처럼 미분하면 3x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안에 있는 식을 미분한 걸 옆에다 곱하자. 됐니?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t에다 뭐 넣는 거야? 5 넣는 거죠. 5. 여기다 5 대입하면 3분의 4 파이 27 곱하기 5분의 1 그러면 5분의 36 파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 활용, 미분이 끝이 난 거거든요. 숙제 꼭 잘 해오시고. 아유, 5분만 쉬었다가 또 봅시다.